네, 오늘 도노이토 영문론 20번째 주제, 정해를 함께 함께 씀에 대해서 일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짧네요. 열반경에 이르기를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떠나지 못하며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증장하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까닭에 해탈이다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반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뜻을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선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요. 분별하는 곳에 애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물드는 바에 따라가지 않음이 선정이니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선정과 지혜의 이 두 문제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도노 입장에서 무엇이 선정이고 무엇이 지혜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정을 닦은 후에 이제 지혜를 완성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져간다. 함께 닦는다. 뭐 정의 등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지혜라는 게 따로 있고 선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선정만 따로 키울 수 있고 지혜만 따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정이 100이면 지혜는 50일 수 있고 지혜가 100이면 선정이 50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견해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이 100이면 지혜가 100이고 지혜가 100이면 선정이 100인 거예요. 왜냐면 지혜하고 선정은 근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의 양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 열반경에 이르기를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떠나지 못하며 보세요. 선정은 많아. 근데 지혜는 적어. 그럼 이건 무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이분법에 떨어진 이분법이 아니고 그 생멸경계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뭐냐면 선정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은 걸 상상하고 있는 거지 실제 그런 경계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실제 하는 경계라고 한다면 그건 무명이에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다음에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증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견해가 삿되다. 이것도 뭐냐면 비율적으로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생멸경계예요. 자,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이걸 둘을 따로 보면은 선정과 지혜를 따로 봐가지고 이거 키우고 이걸 더 키우고 이걸 더 키우고 이건 좀 부족하고 선정과 지혜가 어떤 비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도노문이 아니라고요. 도노문이 아니라고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불생불멸이라고. 선정도 불생불멸이고 지혜도 불생불멸이라고요. 쪼가리가 낮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생불멸이 아니야. 생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경험이 많다? 책을 많이 읽었다? 어떤 양적으로 뭔가 증장되어야 그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선정이라는 것도 뭔가 고요함을 오래 닦았다? 조금 닦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노문이 아니잖아요. 고해를 끄떡끄떡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앞에 지금 두 개, 선정과 지혜를 비율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이 지점은 필히 이것은 그 생멸 차원으로 떨어진 얘기예요. 성멸 차원으로 떨어진 얘기예요.
왜냐면은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인데 어떻게 지혜 따로 선정 따로를 생각할 수 있냐고요. 도노문에서는 그거 없어요. 만약에 지혜가 더 크고 선정이 작고 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면 도노는 아니야. 도노는 크고 작은 게 없거든요. 크고 작다, 많고 적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생멸 차원의 이야기예요.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선정을 이법에 관한 관점에서, 지혜를 이법에 관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 그건 도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갖다,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그건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그것은 견해가 삿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틀렸다, 이거예요. 둘 다 도노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도노의 입장은 철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정은 더하고 덜한 게 없어야 선정이에요. 지혜도 더하고 덜한 게 없어야 지혜예요. 지혜를 닦는다고 얘기하면서 지혜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지혜를 얘기한다면 그건 도노문에서의 지혜가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혜가 증장됐다. 경험을 많이 했다. 어떤 행위를 갖다 선업을 많이 지었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다. 이래가지고 지혜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건 도노적 차원의 지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점수적 차원의 얘기잖아요. 점교적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함이, 오늘은 고요함이 1시간 됐는데, 다음에는 그 고요한 게 앉아가지고 좌선하니까 2시간 되더라. 그 다음엔 3시간 되더라. 해가지고 그 고요함이라는 것이 변화가 있는 고요함으로 이해하고 있어.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요함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이게 좀 덜 고요했는데, 갈수록 좀 더 고요해. 예를 들면. 선정을 닦았는데 이게 좀 갈수록 선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런 선정이면은 그것은 생멸 차원의 얘기예요. 점수란 얘기야, 점교. 이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불이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지혜, 점점 더 좋아지는 선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 둘이 마치 다른 것처럼 오히려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동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삿된 견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까닭이 해탈이다. 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해야만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정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잡념 없잖아요. 청정하죠.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도 청정하죠. 여러분 이러한 청정함은 좌선을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정함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항상 존재하는 청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선정이에요. 그냥 원래 그대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청정한 것은 이렇게 고요한데 청정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게 선정이면서 지혜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그 내적 각성의 상태, 그런 의식 자체, 이것을 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살면서 쌓인 지혜가 있고요. 예? 변화되는 지혜지. 살면서 쌓이는 지혜가 있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그걸 근본지라고 말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선적 차원에서 말하는 건 근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 보여요? 이게 지혜라고. 저 박근삼인지 아시죠? 이게 지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청정한 자리 그대로가 지혜고 지혜 그대로가 청정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면 이걸 해탈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견성과 해탈, 도노는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심결에서도 정해등지 얘기 나올 때 그 관점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 관점을. 그 다음에 일체선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에 대해서 모든 걸 분별하는 게 지혜야. 근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정한 자리가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걸 분별해요. 분별하는 곳에 애증이 일으키지 않으며 그 분별하는 거기에는 물들지 않잖아요. 애증이 없어요.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물드는 바에 따라가지 않음이 선정이니. 이해가 잘 되시죠?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분별하는 그 자체를 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분별하는 바탕은 물들질 않아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분별함으로 인해서 2차, 3차적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그래서 정해를 함께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의 입장에서는 도노입도 의문론이라고 한 건 철저하게 도노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경전에 대한 질문을 내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갖다 도노적 관점에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노는 뭐냐? 도노는 청정한 거예요. 이론상짜리예요. 그게 도노예요. 근데 이론상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노문에서는 불생불멸은 얘기하는데 인과보응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도노예요. 그러면 도노문에서 이야기하는 도노는 불생불멸이지 인과보응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함께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생불멸 입장만 놓고 볼 때 그 불생불멸 그대로가 지혜이고 선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불생불멸한 그게 지혜고 그게 선정이에요. 이론상의 불생불멸적 측면이 인과보응적 측면은 다루질 않아요. 여기서는. 그건 전부 다 이법 취급이에요. 현상계 취급하고 삿된견해라고 취급을 해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을 취급하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선가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래요. 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해를 함께 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갖다가 그 개념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마음자리를 보시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로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언어를 읽으면서 바로 마음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자리에 대한 설명이구나, 바로 알게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안목을 두고 경전을 보는 안목이다 그러는 거예요, 경안.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경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어 경전을 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는데 자전거를 눈앞에 놔두고 자전거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가 자전거고 자전거의 내용이 설명서에 실려 있다는 것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예, 그게 경안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경전이 둘이 아니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못 보고 글자만 본다. 예를 들면 경전만 본다.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설명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설명서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겠지. 자전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가 있다고 해도 그게 자전거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자전거를 만났는데 그게 자전거인지를 몰라. 글만 봐가지고. 이러면 경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정해를 함께 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경상과 정해. 20일 경상과 정해. 경상과 정해. 보겠습니다. 정해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정과 지혜를 정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에 어떤 뭐가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표상 작용이 생기잖아요. 무언가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계예요, 경계. 대상 경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상 경계를 경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말이 없고 사람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말하고 설할 때에도 뭔가 말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경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상이에요. 말이 경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선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도 선정이라 할 수 있나?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선정은 경계와 공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선정이냐? 가만히 앉아서 좌선할 때 선정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없어야 돼. 밥 먹을 때도 없어야 되고, 일할 때도 없어야 돼.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상과 선정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군가가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있으신 분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걸 거야. 대주해 선사가 자기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경전 봐도 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받아 적은 거 아니야. 예, 그냥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서 이제 그 중생들의 그 궁금해하는 점을 자기가 이렇게 내놓고 답을 자기가 쓰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좌선을 통해서만 선정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돈호적 입장에서 그렇죠. 점수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돈호적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무관하죠. 선정은. 한번 볼게요.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함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이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도 선정이고 말하지 않을 때도 선정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정은 다시 말해서 경계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계와 무관한 선정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말로 지나가 버리면 의미 없어요. 지금 선정과 경계와 무관한 선정,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것과 무관하게 드러나 있는 선정을 아시겠어요? 이거 드러나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그대로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제 얘기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청정함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함을 안 떠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정은 항상 선정해야 돼요. 항상 선정. 좌선할 때만 선정이면 그건 감 못 잡은 거예요. 불생불멸 모르는 거예요.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 진여의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진여의 본성은 진성이라고 얘기하죠. 망령을 놓고, 예, 진성을 갖다가 이제 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좌선이? 근데 좌선을 앉아서만 진성을 기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 감이 먼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왜냐하면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선정의 본성은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이게 선정의 본성이에요. 이 청정한 거,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정의 본성을 쓴다. 이 말은 그냥 선정이 그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같은 말이에요. 꼭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쓰더라고.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에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정한 자리에 안 떠나고 이 소리 들어요? 그럼 이걸 선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그 마음 바탕에서 성품의 공한 자리를 그 마음의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근을 작용하면 그걸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작용함이 없는 상태로 오로지 고요함만으로 추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선정이 아니에요. 그 선정은 경계가 당하면 무너지는 선정이라서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잘 이해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한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공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색을 본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색이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색이 공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 색이 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색이 공함을 떠나지 않고 공함 속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그걸 표현해서 말할 때는 색이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리 잘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엄청 많이 오독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색이 공하다는 거 이해 잘 되셨죠? 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공한 우리의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색을 말하면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색은 공한 색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색이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색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도 또한 공이며, 그죠? 내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육근을 작용할 때도 공이고 육근을 작용하지 않아도 공이에요. 색,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색즉 시공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시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색이 뭐예요? 색즉 시공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가 텅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냥 이 색이 공이다 이 얘기야? 그게 아니죠. 요거 드러내는 자리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함께 드러났을 때를 색즉시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게 색즉시공이지 다른 게 색즉시공이 아니에요. 수상행식도 또한 다 이와 같아요. 항상 모든 것이 이와 같아야 그걸 반야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생불멸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인과보응의 세계를 대할 때가 그게 이론상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 놓치고 현상에서 은혜만 이야기하고 좋은 거 이야기하고 선업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론상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상이 아니에요. 색즉시 공력, 그러니까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어야만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처처사사라고 하는 건 천만경계일 거 아니에요. 천만경계가 처처사사잖아요. 그러면 처처사사가 어때야 돼요? 항상 청정해야 돼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게 무시선 무처선이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말은 복잡해도 정말 심플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깔끔하고 시원한 거예요. 지금 청정하세요? 이거 듣고 계십니까? 네, 이게 수직 시공이에요. 만약에 뭔가를 들었다, 뭔가 감수했다. 수직 시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어,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지금 청정한 자치, 우리 불생불멸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곧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자성이 공하면 어디를 봐도 그 공함이 떠나지 않죠. 일체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도 공하고, 들을 때도 공하고, 생각할 때도 공하고, 화낼 때도 공하고, 기쁠 때도 공하고, 편안할 때도 공하고, 바쁠 때도 공하고, 한가할 때도 공해. 행복할 때도 공하고, 슬플 때도 공해. 일체처, 일체처 그러니까 어디 공간적으로 이쪽 저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군자국 전체가 일체처야. 이해가 잘 되시죠? 볼 때가 일체처예요. 들을 때가 일체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체처에 공한 거예요. 음. 자,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청정한 이거 집착 없죠. 집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소나무를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소나무가 딸려와야지, 눈앞에. 그래서 소나무하고 하늘이 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순간 저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네, 집착 없는 그 자리가 선정이고 집착 없는 그 자리가 지혜예요. 그게 함께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쓴다고. 그러니까 집착 없는 자리가 선정이고 집착 없는 자리가 지혜예요. 그게 공이고.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 등공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앞에서 했던 말이죠. 자,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정 따로 지혜 따로가 공이 아니고 무슨 선정만 공이고 지혜는 공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가 공이 아니고 마음자리가 공이에요. 그리고 그 공은 선정이고 그 공은 그대로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그걸 보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해탈이에요? 색에서 색을 벗어나잖아요. 소리에서 소리를 벗어나고 경험에서 경험을 벗어나고 기억에서 기억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해탈이에요. 모든 경계가 모든 경계가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하게 되면은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계와 공존하면서 집착하지 않아요. 경계를 드러내면서 집착하지 않아요.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선정과 지혜가 함께 드러나야 해탈이다 이거예요. 그게 공이고. 그래서 경상과 정에는 정에는 경상에 물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선정과 지혜다. 오노무는 그렇다. 아시겠어요? 정리 잘 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 보여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대주 해외선사가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여러분도 지금 눈이 뭔가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모르는 거야 지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찾아보죠.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에 그게 경상이죠.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에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비유예요. 거울이 움직이냐고. 모습은 움직이지. 거울은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지금 청정한 자성이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걸 지금 경상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지? 드러나는 모양을 비유해서. 보세요. 선정이라고 하는 건 청정이에요. 그리고 청정한 자리가 모든 드러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근데 선정과 지혜가 어디 가요? 그대로 그것이 이제 경상하고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울이 있어. 거울에 무언가 비쳤어. 빛이 너무 왔다 갔다 해. 있었다 없었다 해. 근데 거울이 어디 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는 때도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함께 드러나 있는 이 해탈의 경지, 이 공의 경지는 절대로 경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 있거나 없거나 그냥 그대로요.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비쳤다, 비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 작용이 없어. 거기는 무슨 말인지 중생은 정이잖아. 그래서 유정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 유정중생. 그렇죠. 여러분이 다 유정중생이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어. 그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이게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다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가를 체험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뭘까? 지금 청정하시면 그게 지금 뭔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제가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은 공부했던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공부가 어느 때 잘 되다가요. 또 가물가물해요. 좀 뭔가 좀 힘이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뭐 커피숍에 앉으면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자, 컵을 보세요. 이 컵 대신 이거야. 자, 컵을 보세요. 거기다 마음을 가만히 두세요. 내가 컵을 치울 텐데 그 마음을 그 컵을 치워도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 볼펜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볼펜을 치울 건데 볼펜을 치워도 거기 그대로 마음이 있는지 보시라고. 자,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 있어도 그대로고 이거 없어도 그대로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분별이 정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요 청정한 이 자리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또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태양이 딱 비출 때 태양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움직이지 사실. 비유예요. 앞에도 거울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울도 생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이건 비유라고 이해해야 돼. 비유라고. 예를 들어서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햇볕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빛은 세상의 빛을 그대로 지금 내려쬐고 있어.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느냐. 햇볕이 비치지 않을 때도 해는 거기 있다. 지금 이 말이야. 만약에 구름이 가렸어. 구름이 가려도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햇볕이 비출 때도 해는 그 자리에 있고 햇볕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도 해는 그 자리에 있다. 지금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분별의 정이 없기 때문이니 정이 없음을 써서 빛이 비춤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않느니라. 정이 없다 이거예요. 정이 없는 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분별성과 주착심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이 없다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로 따지면 분별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이 없다. 집착함이 없다. 취사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정이 없다는 건. 근데 청정한 그 자리를 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비춘다 하면 지혜요. 청정한 자리가 이거 환히 알잖아요. 그게 지혜야.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선정이니. 요거 환히 아는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 이거 이대로 없어져도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비추는 그것은 근데 그 똑같은 자리가 두 가지 작용을 함께 하는 거잖아. 이걸 이대로 비추는 건 지혜야. 이거 없어져도 그대로 있는 건 선정이야. 이해가 되시죠? 없으면 없는 대로 비추고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비추고 있네. 그러나 이것이 있든 없든 걔는 움직이지 않네. 그러니까 걔는 지혜면서 선정이라고요. 자,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한 법을 써서 그죠? 선정과 지혜를 함께한 법은 아까 그 해탈법이에요. 공짜리. 삼맥삼불이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음이요. 성인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마무리는 이렇게 했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정인, 지금 보세요. 청정한 이것은 성인의 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범부들은 지금 청정하게 이렇게 못 보면 분별 속에 빠지면 그것은 범부의 정이고 지금 열반과 해탈의 마음 이것은 성인의 정이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범부냐 성인이냐를 갖다가 구분한다고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가라는 것은 문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니까. 자, 범부도 정이 있고 성인도 정이 있어요. 그러나 성인의 정은 범부와 같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안 됐잖아, 지금. 저 표정 봐. 이해가 안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범부의 정이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성인의 정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 요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문장에서, 근데 똑같이 정이라고 쓰니까 또 개념에 붙잡히면, 아까 앞에서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분별, 중생심을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지금 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으며 성인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건 또 뭐 성인이 정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개념놀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언어의 개념놀이에. 체험을 먼저 본다고 하면 청정한 이게 정이에요. 성인의 정. 이것이 없이 분별 주창만 하고 앉아있고 대상 경계에만 휩쓸려 있으면 그게 범부의 정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요거 좀 기네요. 어떤 것이 범부의 정이며 어떤 것이 성인의 정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범부의 정이요. 이성공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두 가지 성품은 뭐예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대상의 양면성 있죠. 모든 대상 경계. 자, 이것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범부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범부의 정이야. 분별이 대상만을 인식하고 대상만을 빠져있고 대상을 드러내는 자리를 못 볼 때 그걸 범부의 정이라고 말하고 두 가지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곧 성인의 정이니라. 이 성공은 두 가지의 성품이 공한 당처는 뭐라고 얘기해? 성인의 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분별지로 대상만 관찰하고 있으면 그건 범부의 정이고 대상을 드러내는 당처를 보면 성인의 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만 볼 줄 알고 불생불멸 못 보면 그게 범부의 정이고 성인의 정은 불생불멸을 봐야 그게 성인의 정이라고. 이게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 어려워, 정말 진짜. 반응을 좀 보여줘. 예.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해주네. 친절을. 아, 내가 이걸 읽긴 읽었어도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다 했지 싶으면 더 설명이 없겠지 하는데 넘기는 게 또 있어. 다 했지 싶으면 또 넘기는 게 또 있어. 다행히 앞에서 설명을 제가 또 틀리지 않게 하니까 뒤에가 문제가 없는 거지. 아, 앞에서 설명을 다 해놓고 너 뒤에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는데 잘못 설명하면 어떡해. 예. 그래서 21장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